누가 진짜 도덕적 해이인가? 6년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녀 동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망 후 극심한 생기난과 자녀들의 병 때문에 60대 노모의 식당 일에 의존하며 빚에 시달리다 공과금과 집수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복지사각 지대가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생계난에 불어난 빚의 높은 이자 부담과 가혹한 추심행위가 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이를 구제할 제도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이 코로나 전국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 일부가 신용불량 등재와 전재산 압류를 감수하며 소액의 차용금을 못 갚는 최악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심으로 하소연할 곳 없는 극한의 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해법적 시책무가 정치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빚을 못 갚는 국민들을 향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도덕적 해이를 운행하며 비난하는 것은 참혹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이 고리의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면 고금리 대출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갚을 만한 저리로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 제가 제시하는 기본대출의 기본 철학입니다. 돈 1,000만 원 빌렸다. 못 갚으면 전 재산 압류당하고 직장을 구해도 월급을 압류당해 제대로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으며 신용불량 등재로 정상 경제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1억 원도 아닌 1,000만 원 일부러 떼먹을 것이라는 상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000만 원을 빌려 쓴 후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정부가 나서 도와줘야지 상황 못한다고 도덕적 해이라며 비난할 수 없습니다. 진짜 도덕적 해이는 수십억 수조 원씩 국민 혈세로 지원받아 재산 빼돌리고 떵떵거리는 이들이 것입니다. IMF 때 170조 원 기업의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했다가 아직도 60조 원 가까이 회수 못했습니다. 이후 지원된 기업 지원금 수십조 원도 40% 이상 회수하지 못했지만 기업은 망해도 기업 간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대로 그들은 여전히 국민 혈세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언론 보도를 본 일이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발권 이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장기저리 대출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독식하려는 이 사회 기득권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망국의 위기에는 고관 대작들 대신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고 IMF 경제 위기에는 돌반지 결혼반지 내놓은 국민들입니다. 24% 고리대출도 95% 이상이 착실하게 갚을 만큼 선량합니다. 이런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로 떼먹지 않을까 걱정하며 필요한 국민에게 1,000만 원까지만 1에서 2% 장기저리 대출 해주자는 것조차 반대하는 이들의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입니다.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 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 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며 계속 확대 시행 중이고 근본 정부 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습니다.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 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부 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어제 백혜련 의원님께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 10일 이내를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의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처장 후보 추천이 출범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수건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 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 행위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력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후에 그치길 바랍니다. 지난 2월과 5월 국민의힘은 2차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며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공수처 도입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위기 겪는 도내 소상공인 646명 대상 조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자금 부족,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금 지원을 손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내 외식, 서비스, 소매업종 소상공인 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생활 밀착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요 조사에 따른 결과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7.9%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려 중이라는 응답이 24.9%를 차지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부족을 40.2%로 꼽았으며 이어 임대료 18.1%, 인건비 18%, 금융비용 7.3%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68.1%로 확인된 반면 노란우산 공제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이에 못 미치는 56.7%로 조사됐다. 더욱이 규모가 작고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가입률이 낮아 폐업 등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러웠던 지원 대책은 점포 경영 개선이 5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수료 인하 40%, 경영 상권 활성화 자문 36.6%, 홍보 마케팅 33.4%, 자금 대출 31.7%, 골목상권 조직화 30.9% 순으로 확인됐다. 향후 경영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자금 대출 지원이 50.6%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시설 개선 8.2%,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6.7%, 카드 수수료 지원 6.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가 64.1%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조사돼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생존율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